안녕하십니까. 이웃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. 오늘 모처럼 만에 이 봄비가 쭉쭉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앞 얘기하지 말고 이 항토방, 우리의 로망 항토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집을 지어본 이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항토방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이나 어떻게 그런 데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,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게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다 나을 것 같고 좀 쉬고 싶잖아요. 그러면 우리 몸에 좋다는 이 황토, 원적외선이 나오고, 여기에서 숨 쉬면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이러면은 몸이 좋아진다는 이런 느낌, 좋지 않습니까? 저도 아파가지고 암 걸리고 난 뒤부터 그것을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지냈어요. 근데 그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처음에는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,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 이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어디 강원도로 가야 된다, 아니면 고향으로 갈 것이냐, 뭐 아니면 서울 근교에, 집이 서울이면은 근교에서 갈 것이냐, 그러면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. 그런데 사실은 땅 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. 고르다 보면은 어떤 것은 방향이 마음에 안 들고, 어떤 거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고, 어떤 거는 주변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, 이렇게 몇 번을 망설이고 또 선택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아직도 아마도 뭐 이거 선택 못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몇 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,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, 제 아는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. 꿈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설령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살림살이 넣고 살고 텃밭 가꾸고 이런 시간들은 사실 건축가 내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. 그게 건축하면서 업자 선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물론 빠르면은 뭐 1년 안에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계절에 또 이게 안 맞거든요. 겨울에 잘못 지으면은 사실 이게 부실 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난관들이 있단 말이죠. 제가 사실은 이 힐링 센터를 지었지만은 이 힐링 센터 짓기 전에 원래의 저의 목적은 황토방을 지어가지고 벽이 숨쉬는 흙을 탁 말아가지고 이제 황토 벽돌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 한 40cm 정도 쌓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숯을 넣는 거예요. 참숯을. 그리고 넣고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구두를 놓고 거기에서 매일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800평을 사가지고 그걸 6동으로 설계를 했어요. 설계를 해서 이제 방을 몇 개씩 탁탁탁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, 막상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으려고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건축법상에 우리가 이제 이 건축법이 예전에는 그런 40cm만 짓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했어요. 근데 이 건축법이 이 단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강화돼 버렸어요. 그래서 에너지 전략 이런 차원에서, 그래서 이 흙벽돌과 흙벽돌 사이에 안쪽에 집어넣든지 간에 단열재를 20cm 되는 이런 단열재를 무조건 집어넣게 돼 있는 거예요. 예?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이 뭐라 그럴까 준공 검사가 안 나. 이 건축물로서 이게 인정이 안 돼요. 법상으로 뭐 불법이 되는 거죠. 이거 건물을 다 지어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말 그대로 중간에 숯을 넣고 건축업자는 그냥 그렇게 해도 준공을 난다는 거예요. 만약의 경우에
그게 간에서 알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? 집을 떠내릴 수도 없고 준공도 안 되고. 사실 이게 건축업자는 안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모든 전 재산을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, 두 번째는 또 단열재를 설령 넣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깥에 굳이 비싼 흙벽돌을 쌓고 또 안에 흙벽돌을 쌓고 중간에 단열재를 넣고 이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.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숨쉬는 벽, 예?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,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황토집이 사실은 이게 보기는 좋고 참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. 이 바깥에도 매년 흙을 발라줘야 되는 거고, 또 비나 이런 거에 쓸려 내려가고, 또 방 안쪽에도 오랜 그 황토를 지어가지고 해봤던 분들이 황토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. 청소기가 막 막힐 정도로 되고 계속 떨어지고 이런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벽지를 또 발라준다든지 예를 들어 관리 측면도 하고. 그러나 이게 시설로서 이제 어떤 힐링 센터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규모가 커버리면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참 건축비도 엄청 비싸요. 한 30~40%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을 선회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일단 철근 콘크리트를 짓고, 그리고 한동으로 해가 짓고, 그 안에 편백나무와 황토를 발라주면은 그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다.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하고 관리가 힘든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.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이 힐링 센터를 지었어요. 그래서 이 안에 편백나무를 다 두르고 그리고 황토도 또 한쪽 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쪽 변에 발라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황토가 이게 습해지고 이러면은 물을 머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힐링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새집 정원이나 뭐 이런 걸로 또 걱정을 좀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첫날 오는 날부터 집에서 잠 못 자다가 여기 오니까 편백 향이 싹 나면서 숙면을 취했다고. 이거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뭐 쇠집 증후군에 대한 이런 것을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황토방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황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집 짓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접어버리시고 이왕 지으시려 그러면은 방법은 있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전원주택을 짓고 그 안에 일반 현대식으로 지으세요. 그러면은 방이나 이런 데에 안쪽에만 이 황토 획득들을 쌓으면 돼요. 요즘은 뭐 5cm짜리도 있고 2인치짜리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니까 그 황토방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요. 제가 제주도에 캠프할 때에 제가 시설 빌렸는데 거기는 황토 흙벽돌을 다 넣었어요.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. 충분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. 만약의 경우에 이제 황토 흙벽돌이 떨어진다 이러면 얇게 이 한지로 싹 발라주면은 그게 떨어지지 않거든요. 그러나 효과는 똑같아요. 이 한지가 구멍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습도 잡아주고 먼지도 황토 흙이 떨어지는 것도 잡아주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그냥 지으세요. 이 바깥에 6평짜리 그 6평 미만은 사실은 이 건축법에 저촉이 안 돼요. 신고만 하면 돼요. 그래 두께가 뭐 얼마다 몇 센치다 뭐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원하는 그거 하고 구들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은 되고요.
그리고 이제 가장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음?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짓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걸려요.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또 이게 그 집을 다 지르고 돈을 많이 들여놓고 이랬는데 또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또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사는데 또 몇 달 살아보니까 이게 살기가 힘들어. 막 서울의 병원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또 저는 생활이 맞지가 않아. 이럴 때는 팔라 그러면 또 팔리지도 않아요.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이 단점이에요. 이 전원주택이는 있잖아요. 황토방이고 뭐가 아무리 잘 지어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. 음?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암 환자들이 막 지으려고 막 땅 알아보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몸 엄청 상해요. 음? 절대로 제가 집을 지어본 경험자로서 저 정도의 멘탈이 되고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뭐 이랬는 사람들도 사실은 힘들어요. 이 집 짓는 게. 이 집 짓는 거 이 자체가요. 건축 자체가 이 현대 기술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건축업체 한번 속속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것들 하나 걸리면은요.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황토방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황토방 지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지어 놓은 것을 사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요 앞에 황토방을 이제 또 이 군불 때는 이게 한뚝 찜질방을 만들 거예요. 그런 시설들에 가서 아니면은 그런 시설들에 가서 일단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살아보세요. 직접. 그래 최소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그 지역에 아니면 뭐 전세를 뭐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좋고 내가 전원생활에 맞다. 이럴 때 그때에 거기에서 땅을 사서 짓대 건축업자한테 다 맡기세요. 골치 아파요 이게 집 짓는 게. 집 짓면은 그 뭐야 10년은 늘는다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 짓지 마세요.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방 제가 지어 놓는 거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제일 싸고 또 거기에 그 돈 들어가는 그 돈이면은요 충분히 이용하고 남들이 좀 이렇게 했는 아무데나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 제가 이게 지은 이유가 여기 5천만 원을 내 예를 들어 보증금이야 보증금이 예를 들어 패밀리 회원 가입비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에 있는 밥 다 해주죠. 그리고 황토방 다 되지. 그리고 나서 잠은 공짜로 자지. 40% DC를 받는 거지. 그러면은 그 돈이면은요 전원주택 지을 돈 그 정도면은요 한 10년은 그냥 살고도 남아요. 그게 훨씬 이득이지. 힘 안 들이고.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지. 이게 가장 경제적인 겁니다. 아니면은 그 황토방 주변에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요. 친하게. 그러면 됩니다. 제가 이게 황토방을 지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도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